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준석, 김병준, 이런 지휘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한 달 만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이래저래 아주 짜증나는 행동을 보이면서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뉴데일리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 주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8.7%나 좁혀졌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는 있지만은 한때 16%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이 요사이 여론조사 보면은 3 내지 4%포인트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8.7%가 한 주 사이에 날아간 건데 이걸 표로 계산해 보니까 200만 표가 넘습니다. 200만 표 이상을 지난주에 있었던 이준석의 무단 가출 사건이 날려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만회하려면은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뒤로 물리고 공익, 즉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이 정권 교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 밑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이름으로 실린 광고입니다. 피눈물을 닦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용서합니다. 포용의 큰 정치를 보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피눈물을 닦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용서합니다. 포용의 큰 정치를 보세요. 이 자유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은 정당을 떠나 지지하며 반대의 경우는 퇴출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이런 광고를 낸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잘못 가면은 비판을 하겠죠.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에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광고가 일종의 특종입니다. 피눈물을 닦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용서합니다. 포용의 큰 정치를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나르시아 흉내 등 개인 욕망만 가득한 경거망동을 하였습니다. 정당의 대표가 새 정권 창출의 대장정 출발을 팽개치고 과거 총선 파탄의 치명적 사례였던 나르시아 흉내를 내다니요. 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라니요. 정당의 대표는 정권 창출이 가장 큰 책무입니다. 부하가 아니라 설사 시종이 되어서라도 정권을 창출해낸다면 그게 최고로 찬사받을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통화했던 유력 정치인이 이준석은 충격이라고 했던 증언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주인공 컴플렉스와 대여 투쟁을 할 생각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대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3번 연속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왜일까요? 포용과 양보, 단합의 큰 정치를 보고 계십니까? 서울 노원병 선거구 유권자들이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0년까지 최근 마지막 총선에까지 3차례에 걸쳐 거듭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서 아직 성숙되고 진정한 정치인의 자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 정당 대표가 되어 하는 재성박덕을 넘은 경거망동의 행태에서 이는 결국 입증된 것 아닐까요? 눈앞에 국가는 없고 자아도취와 사리사욕, 독단에 빠져있는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도태되어야 할 정치인의 행태입니다. 수모에도 불구하고 큰 포용을 하는 그야말로 큰 정치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3. 이준석 대표가 당선을 이뤄 본 적이 없듯이 당신이 추종하는 김종인 위원장 역시 킹메이커였던 적이 없음은 알고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당선 전에 사실상 박근혜와 결별했고 2017년 대선 때도 이미 탈당을 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2016년 총선은 상대 당의 자멸로 승리한 것이고 2020년 총선은 자신이 거르친 장본인이었으며 202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단이 실질적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미 기울고 있는 진영에 대해 승리적 해석을 내려 왕숟가락을 얻는 행위의 연속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뉴스메이커가 된 것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도 대안의 부재 속에 젊음이란 외양을 보고 혁신의 기대로 선택된 것이지 실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은 나라를 망치는 좌파 운동권들과 장단 맞추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치 혀끝의 기술 연마가 아니라 자중자애로서 바른 국가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대여 투쟁을 않겠다는 이준석 대표. 대의와 소의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와 희망 그리고 격려도 많이 보냈습니다. 정치인의 대의는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소위는 사리사욕에 의한 자리 차지와 유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나라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서민과 청년들도 도탄 지경입니다. 제1야당과 대표의 모든 책무는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여 투쟁을 않겠다고요?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반격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면 두 배로 갚는다고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와 정당은 당신 개인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님을 엄중히 밝힙니다. 이렇게 비판 일변도지만은 큰 제목이 피눈물을 닦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용서합니다. 포용의 큰 정치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이준석을 가장 비판하던 사람들도 지난 금요일 이른바 울산회동으로 이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 같으니까 이준석, 김종인 비판을 삼가하고 있지만은 이 광고가 지적하듯이 이런 문제점을 이준석,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라는 거죠.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